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코인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밤에 올리네요. 우선 제가 코인 영상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위장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선물이 1시간 봉이며 제가 영상을 올릴 그 당시 부근의 시점입니다. 네, 그때 저희 뷰가 어떤 것이었느냐. 우선은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본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101.7K, 2차적으로는 102.4K에서 강력한 저항이 나온다. 특히 102.4K에서 강력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눌림롱을 받아볼 수 있는 구간으로는 1차적으로는 여기 105K 부근, 2차적으로는 99.5에서 99.6K 부근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뚫고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에 훅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이때 정말 굉장했었죠. 정말 추세가 좋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102.4K에서 5K 부근을 맞은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 우선은 제가 잡은 105K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막아줬는데, 자, 보시면은 순식간에 빠졌죠. 자, 여기서 막아주다가 한번 훅 빠졌고요. 여기를 관통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 다음에는 다들 잘 아시죠. 네, 반등을 좀 해주나 희망고문 하다가 연속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빗각 부근에서 멈춰 있습니다. 네, 벌써 92.5K, 6K까지 빠지고 있네요. 제가 여기를 굉장히 강력한 지지에 둘러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지지 반응도 나와주지 않고 한 번에 빠진 게 이제 굉장히 하락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든 생각은 이게 정말 한 번에 일방적으로 좀 하락을 밀어버렸다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보시면은 1시간 봉상에서 거의 11개인가 연속으로 음봉이 떴는데 이게 2023년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롱 포지션이건 숏 포지션이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다 죽여버리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나 제 의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관련된 작도고요. 제가 1차적인 지지로는 91.7K 부근을 잡아놨는데요. 여기 말고 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체가 추세로 엄청난 추세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의 접근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되며 오를 때마다 오름숏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며 그 오름숏을 제가 이제 아까 저녁쯤에 작도를 한번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저항 라인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차적으로는 94.8K, 2차적으로는 95.8K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라온다면 숏포지션 접근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지금이 추세 하락입니다. 이전에 제가 잡아놨던 두 번째 스탑라인까지 한 번에 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죠. 91.7K 부근을 7K 부근을 일봉으로 깨잖아요. 제가 일봉 마감이 얼마 안 남았죠. 한 7시간, 6시간인가 남았는데 만약에 일봉으로 91.7K 부근을 깨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왔던 거 있죠. 이렇게 올라왔던 게 다시 쭉 되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1.6이 7K 다음에는 어디를 잡았는가 76K 잡았어요. 이 76K 이 사이로는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의 접근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우선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반등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94.7K에서 8K 이 부근을 올라타잖아요. 롱 포지션 이렇게 딱 올라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약간의 반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제목에서 적은 비트코인 변곡이 가능한 경우의 수입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만약에 94.8K를 넘고 그 다음에는 95.8K 있죠. 여기를 넘어주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변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변곡이 가능하다고 해도 올라온 동안에 다시금
여기 98K 그리고 99K 부근에서 재차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등이 가능한 경우의 수에서 저는 BITU 그리고 이더유 같은 제 이제 약간 현물에 가까운 포지션들의 일부 물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일부 물량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 변곡을 살려서 추세를 위로 올리느냐 아니면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느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이어온 이 하락을 이렇게 빠지느냐 아니면은 얘를 하락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돌리느냐 그 경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 반응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이며 가지고 있던 애매하게 몰린 현물의 포지션을 정리하는 구간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지금 1차적으로 947 2차적으로는 958 여기 뚫어야 가능한 겁니다. 엿뚫지 못하고 이대로 쭉 가서 일봉이 지금 91.7K 밑에서 마감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더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저는 이제 반등이 가능할 수를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91.7K를 지켜주는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여기를 두 가지 잡았던 것 중에서 여기를 깨버렸기 때문에 뒤에 두 번째 스탑라인까지 깨서 사실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하락 추세를 굉장히 세게 밀어버리는 느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마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스는 이 장의 마감은 다행히 330 위에서 해줬습니다. 정말 다행히 마지막 스탑 라인까지 지켰다고 보는데 이 스탑 라인에서는 매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매수를 받는 라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주요한 스탑 라인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차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되는 시기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385에 저항을 맞은 다음에 또다시 내려가는데 제가 언제가 생각나게 나느냐면 이때가 생각이 나요. 이때도 저희가 440 부근에서 제가 저항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얘기를 드리면서 뭐 440 저항 정도는 한 좀 맞은 다음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440에서 완전히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 버렸죠. 지금 또한 비슷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맞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트코인에서 주요한 추세 이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올라오더라도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며 만약에 나 그래도 코인 관련주 너무 사고 싶다고 한다면 차라리 비토라든지 BITX로 옮겨가는 게 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스탑까지 살려줬지만 그러나 비트코인이 그동안도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프리장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300을 이탈하게 된다면요. 여기 300이 제가 잡아놓은 거 이탈하게 된다면 220까지는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늘 좀 반등을 새벽 사이에 해줘서 일봉상 917을 지켜준다면 다시 그 위로 마감을 할 수 있겠으나 마감을 한다고 해서 이 스탑라인 위에서 마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매수를 받을 지점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본에서 써놨는데 900, 300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주 잠시 올랐던 마스의 추세가 다시 죽는 것이다. 이전에 440에서 저항받고 떨어진 거랑 똑같이 된다. 그래서 이번 변곡에서 잘 돌려주지 못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 다음에는 코닐 보겠습니다. 자, 코닐의 경우에는 4시간 봉이고 이것도 다행히 38은 거의 지켜주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프리장에서는 음봉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올려주면서 마무리를 하는가 아니면은 38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지점인 25를 보러 가는가가 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며 비트코인이 변곡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도 있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38 부근에서는 매수받을 자리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코인 관련주 전부 다 비트코인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제가 잡아드린 두 개의 지지선 전부 다 깼지 않습니까? 특히 두 번째 지지선은 이런 반등조차도 보여주지 못하고 한 번에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하방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일 때는 롱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반적인 대전제는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장이지만 그 사이에서 이 조정이 결코 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서는 우리가 좀 잘 피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막 아니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이러면서 롱 포지션 잡고 모아가고 이러는 거는 좀 추세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현물 차라리 코인베이스 한 배짜리라든가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레버리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모아갈 시기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닐의 경우에는 38에 요거를 지켜주면 다행인데요. 여기 뚫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뭐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없고 25. 그 다음에는 스탑라인이 25에 있습니다, 여러분. 25라면 사실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손절 라인은 짧고요. 대략 한 23 정도만 되어도 종가가 이순환 정도만 되어도 손절을 해버릴 수가 있고 위로 갈 수 있는 폭은 넓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지대는 애매한 지대입니다. 애매한 지대에서는 관망이 가장 답입니다. 그래서 코닐의 경우 38을 이제 오늘 장에서 지켜주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스탑이 되었던 부분은 전부 다 다시금 저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ITU 죄송해요. BITU, BITX인데 지금 50에서 단기적인 지지가 일어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프리장에서 여기 밑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지 그걸 먼저 봐야겠고 그 다음에 저항으로는 지금 56, 58 이렇게 BITX 기준으로는 있습니다. 얘 또한 이전에 제가 잡아놨던 스탑라인 전부 다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막 괜히 매수받고 이러다가 물립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 BITU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가 작도해놨습니다. BITU의 경우에는 55 그리고 53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유인데요. 자, 이더유 또한 저 개인적인 접근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더유 물량이 꽤 있죠. 자, 이더유의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잡아놨던 스탑 라인을 다 깨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8.6 정도를 마지막 스탑으로 잡았는데 다 깼죠. 다 깨고 해서 전 만약에 이더유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8에서 8.5 이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물량을 줄일 거예요. 줄이고 가격 반응을 보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하락세이기 때문이고 이랬을 때는 내려간다고 물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세에 순응해서 특히 이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추세에 순응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유의 경우에는 적어도 8에서 8.5, 8 정도는 뚫어줘야지 그래도 조금 추세를 돌리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여기 101.7K 그리고 2차적으로는 102.4K 부근이 강력한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 그리고 정해놨던 1차 스탑라인 그리고 2차 스탑라인을 모두 다 한 번에 깨버리고 훅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장세라고 볼 수 있으며 엄밀히 추세를 따지자면 하락 추세이다. 장기적인 거 말고 단기적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며 롱 포지션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요 전략은 오름숏이 될 것이며 만약에 비트코인이 194.7K 그리고 95.8K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내려올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변곡이 유일하게 가능한 하나의 수가 열린다. 그리고 이것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98K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런 경우의 수일지 아니면은 A, B, C로 맞고 빠질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 올라온다면 여기 또한 오름숏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으며 이 부분에서 마스라든지 코닐 형단이 안 좋다면 오름에서 상승해서 일부 물량 정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을 오름숏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만약에 948 정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단기적인 롱 포지션을 좀 더 도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단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는 마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을 이탈한다면 잠시 올랐던 추세 다시 죽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라인이라고 해서 이거 지금 매수받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추세 이탈했으니까. 여기서 MSTX, MSTU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38이 뚫린다면요. 여기 그나마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기는 하지만 이거 뚫리면 그 다음 유의미한 지지로는 25가 있다. 대처 언급드리지만 내려올 때 받는 게 아니라요. 받는 게 아니라 자제하는 게 좋아 보이며 사려야 할 때다. 왜? 비트코인 스탑 다 뚫렸으니까. 그렇습니다. 38 뚫리면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25까지 직행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BITU, BITX 똑같습니다. 현금이 있다면 관망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탈 시기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더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해준 스탑 한 번에 다 깨고 내려왔다. 그래서 저항대 가격 반응을 확인해야지 뭐 매수 받거나 물탈 시점 아니라고 보고 있으면 적어도 8은 넘어야지 단기적인 반등을 보고 재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반등 올 때 8에서 8.5가 온다면 이더유 물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리를 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더 쉬고 미국 주식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